오늘은 제가 필라테스랑 다른 여러 가지 운동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PD님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준비해 오셨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필라테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셉 필라테스라고 검색하면은 얼굴과 이미지 이런 사진들이 많이 자료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조셉 필라테스가 어릴 적에 천식도 알았고 몸이 약한 소년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많았고 필라테스가 개발한 운동법이 필라테스라고 지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운동이에요. 근데 필라테스가 개발한 이 운동에 다른 명칭이 있어요. 그 이름이 조절학이에요. 컨트롤러지라고 하는 조절학인데 내 몸을 바르게 정렬을 맞춰서 내가 조절을 하는 거를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엔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건강한 걸 필라테스라고 생각하는데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거는 심신의 조화예요. 그래서 요가 선생님들이 많이 말하는 수련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이 운동이다 이런 것처럼 필라테스도 똑같이 마음과 육체의 조화를 이뤘을 때 건강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담고 있는데 이제 요새는 병원에서 많이 재활에 쓰이고 하다 보니까 신체적인 부분만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라테스는 사람이 조셉 필라테스가 만든 운동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필라테스에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6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는 척추의 오프닝이에요. 척추를 우리는 직립하면서 계속 이렇게 사이사이가 눌리잖아요. 척추가 늘어나는 느낌이 나셔야 돼요. 어떤 동작을 하던. 그래서 첫 번째는 척추의 오프닝, 두 번째는 파워하우스의 강화. 파워하우스가 어딘 줄 아세요? 코어가 어딘 줄 아세요? 배꼽이랑 단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배를 강화하는 게 파워하우스라고 생각하는데 가슴 아래부터 쉽게 말하면 가슴 아래부터 무릎 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앞면만 뜻하는 게 아니라 몸통 전체, 뒤에도 마찬가지겠죠. 뒤에도 엉덩이 아래, 골반 기저근까지 해서 그 파워하우스를 강화하는 게 2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척추를 늘리고 2번째는 파워하우스를 강화하는 거고 파워하우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충전이 잘 되고 강화가 되면은 당연히 에너지 흐름도 좋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2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필라테스를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 2개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요새 필라테스를 선택할 때 클래식 필라테스를 많이 선호하시죠? 그리고 클래식 필라테스가 뭔가 제대로 배우는 것 같아서 건너 들어서 클래식 필라테스 센터를 일부러 찾아서 등록하시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조셉 필라테스의 제자들, 직계 제자들이 나와서 그걸 고스란히 그 메소드를 가지고 만든 시퀀스를 유지하면서 만든 게 클래식 필라테스예요. 근데 이제 거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로마나도 있고 피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고 클래식 필라테스에서 사용하는 그라츠라는 기구도 있고 클래식 필라테스는 그 어떤 정해진 시퀀스 조셉 필라테스가 만든 매트 시퀀스, 리포머 시퀀스, 기구의 시퀀스들을 지키면서 이제 가져가는 운동법이고요. 모던 필라테스는 거기에서 현대인들한테 조금 더 적합한 운동법을 강조하면서 변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모던 필라테스를 나는 주로 처음부터 해서 건강해진 분들은 그냥 그걸 하면 되고 나는 필라테스를 정통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적용하고 싶다 이러면 클래식도 접해보시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클래식 필라테스를 한 번쯤 해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알파벳을 배우는 게 클래식 필라테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파벳을 배우고 문장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모던 필라테스는 뭔가 문장을 회화를 막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래서 이런 걸 했었구나 이렇게 배워나가는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저는 필라테스를 우선 지금 그래도 18년 정도 티칭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봤잖아요. 근데 제가 좋은 선생님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친절해야 돼요.
친절하고, 두 번째는 인성. 요새 인성 난리죠. 인성이 좋아야 돼요. 그런 선생님을 찾으려면은 그냥 봐서 상담에서는 몰라요. 상담을 선생님이랑 직접 안 하고 실장님이나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이 따로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체험 수업을 신청을 해서 체험 수업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업을 받았을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대단한 내 몸을 통증이 심해서 의학적으로 막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하루 일과도 너무 힘들었는데 굳이 운동하는 데 가서 혼나고 내가 왜 저 선생님의 감정을 받아줘야 되고 내가 왜 케어해줘야 되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선생님을 만나면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들어왔을 때보다 나갈 때 몸이 편안해져서 나가거나 몸이 아니면 마음이라도 편안해져서 나가거나 그럴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으로서 제가 또 선생님을 뽑을 때는 애정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되는데 이분은 안 되지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으면 안 되고 이분은 내가 했던 말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해도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는 정도의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데 필라테스 센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센터를 고르고 그 다음에 그곳에 연락을 해서 체험 수업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받아보고 그리고 가격이나 뭐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가 뭐 짧게 하고 무리해서 너무 비싸서 짧게 하고 딱 한 달만 하고 그만둬야 된다 이런 곳을 선택하기보다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적절한 조율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성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선생님이 나를 얼마나 신경을 써주고 얼마나 생각해 주는지 알고 있어서 자신의 감을 믿고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면 이렇게 동네에 물어보시면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뭐 부산에 어디에 사는데 추천해 주세요 이런 거 네, 가능합니다. 네. 사실 거의 적용돼요. 그래서 저도 저랑 수업을 하셨지만 너무 좋았지만 집이 먼신 경우는 가까운 곳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냥 집이 가까운 곳에서 하거나 회사랑 가까운 곳에서 하셔야지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단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규칙적으로 노출을 시켜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한 번은 그룹 수업을 시켜보고요. 한 번은 개인 레슨을 시켜봐요. 근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한 20분 정도 개인 레슨을 제가 시켜봐요. 그러면 성향에 따라 나뉘어요. 개인 레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하고 인지하고 정확하게 동작을 하고 싶어하고 그랬을 때 만족감이 있으신 회원님들. 이제 그런 분들은 그룹 레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듣고 이해하고 싶지 않고 나는 땀이 나고 그냥 운동을 막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분들은 꼭 개인 레슨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랑 그 반대의 성향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어른들은 대부분 개인 레슨을 좋아하세요. 비용만 된다면 개인 레슨을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특히 요즘은 더 그렇거든요. 머리로 인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게 개인 레슨을 하는 시간 동안 딱 3번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룹 레슨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얘를 10번을 할 수 있어. 어른들은 몸으로 해야 돼요. 머리로 3번 인지했다고 그게 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3번 인지하고 그거를 다음번에 기억해서 해내는 능력이 있는데 어른들은 운동 말고도 생각해야 될 게 하루 일과 동안 너무 많잖아요. 머리를 내려놓고 언제든 몸으로 습관으로 나올 수 있게 몸으로 훈련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룹 레슨을 아니면 반복적인 훈련을 많이 할 수 있는 거를 꼭 넣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 레슨을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되고요. 통증이 없고 그냥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하면 개인 레슨 1번, 그룹 레슨 쭉,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1번 개인 레슨을 추가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좋아졌는지 체크하는 정도?
그리고 다음 달에 개인 레슨을 통해서 배운 거를 그룹 레슨 때 연습을 하는 거. 그래서 개념 원리를 개인 레슨 때 배우고 연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집을 풀듯이. 그게 그룹 레슨에서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싫은 거 하세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하면 됩니다. 이것도 사람마다 다른데 이게 해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세 교정이 목적이신 분들은 저는 15분, 저희 같은 경우는 15분도 해요. 그러니까 15분 동안 내일 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집이 멀고 그렇게 시간이 안 나요. 그러면 60분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되게 보통 30분 주 2회에서 주 3회를 권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개인과 그룹을 섞어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황이라면 30분 개인 레슨, 50분 그룹 레슨, 그 다음에 15분 개인 레슨 이렇게 붙이면 너무 최적화된 운동법이라고 생각해요. 우선 무조건 비싼 개인 레슨을 많이 끊어서 한다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나의 운동 비용으로 사실 50만 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러면 한 달에 운동 비용으로 나한테 20만 원. 그러면은 그래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2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통 필라테스 요새 시세로 보면 그룹 레슨을 4번 정도 받을 수 있고 개인 레슨을 2번 정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룹 레슨 하고 월 초와 월 말에 개인 레슨 하나씩 하면 되겠네요. 근데 그게 아니면 8번을 그룹 레슨 할 수 있거든요. 20만 원 정도면. 그러면 주 2회씩 한 달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센터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20만 원에 주 2회, 1회에서 2회를 한 달 동안 운동을 못하고 50만 원 정도가 들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오래 할 수 없잖아요. 얘는 적어도 최소 3개월 이상은 해야지 효과를 볼 텐데,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 가격대는 개인 레슨은 요새 한 6만 원에서 10만 원 선인 것 같고요. 1회. 네네. 그룹 레슨은 물론 분수에 따라 선생님들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것 같고요. 그룹 레슨은 회당 한 2만 원에서 3, 4만 원, 2만 원에 3만 원이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좋은 팁 드릴게요. 나는 필라테스, 지금 조세 필라테스 이름만 알아요. 근데 원장님한테 굳이 받을 필요가 없긴 해요. 근데 그 원장님한테 받는 비용을 드릴 바에 그냥 선생님한테 여러 번 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봐주면 좋은데 A부터 C까지 볼 수 있는 선생님이랑 관찰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고 A부터 E까지 볼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아직 A인데 굳이 비싸게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금액은 달라요. 그거는 경험과 더 뭔가 공부를 오래 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꼭 원장님을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되게 커요. 궁금한 질문은 다 드렸고요. 근데 제가 답변 드린 게 이해가 가세요? 네, 오히려 저는 네. 약간 차라리 돈을 더 들여도 원장님한테 배워야 되고 개인 레슨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차라리 배우는 거 한 달에 50만 원이라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1대1로 하루 일주일에 2번, 3번 배워야겠다. 그러면 내가 잘 가르치는 걸 느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일 때 그거 해도 돼요. 그리고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원장님의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상태랑 신인 선생님이 에너지가 넘칠 때랑 뭐가 더 좋은지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희 이렇게 하긴 해요. 사실 처음에 오시면은 무조건 제가 봐요. 20분은 무조건 봐요. 그리고 보고 이 선생님한테 어울리겠다. 이분은 목 어깨가 너무 경직돼 있네. 이완이 약한 분이네. 근데 전 이완시키는 거를
물론 시키지만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인 성향으로. 근데 이완을 잘 시키는 선생님이 계시면 그 선생님한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봐주면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얘기가 한 가지가 만약에 있다면, 필라테스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이사를 가셔서 아니면 다른 센터를 옮기셔서 그만뒀다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거는 다시 한번 짚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필라테스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선생님한테 배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메소드를 배운 거잖아요. 내가 뭔가 사과를 배웠다가 당근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 한 가지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관점도 아닐 거예요. 비슷한 관점인데 다른 언어로 배운 것 뿐인데, 만약에 내가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었더니 이해가 하나도 안 가고 전혀 다른 얘기 같다 이러면 진지하게 다시 필라테스를 잘 하고 있는 곳인지도 체크해 봐야 되는 것 같고,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라테스를 그만두신 분들이 그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최신 정보로 솔직하게 답변을